74페이지 오른쪽 빈 공간이나 뭐 편하신 부분에다가 용언해 보죠. 다 그랬다 나는. 자, 조금씩 더 이제 정교화를 조금 더 개념을 확장시켜서 한번 해보자. 다시 그냥 얘기를 편하게 해보면 어가는 어느 부분 용언에서 뭐 할 때? 뭐 할 때? 그 변하는 걸 뭐라 한다고 해? 활용할 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근데 나중에 이게 변하는 애들도 나온다. 변하는 애들도 나와. 그러니까 확실하게 개념을 얘기해야 돼. 활용할 때 변하는 애들도 나와. 그때는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고 그래. 이상한 애들. 근데 아직은 몰라도 되겠지. 그치? 불규칙 활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볼게. 이게 나중에 그런 생각 나오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얘 왜 변하죠?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자, 춥다라고 하는 이 단어, 춥네 이렇게 활용되지. 그럼 여기서 어가 어미 구분되니? 그치? 근데 여기에 아나 어를 붙여볼래? 어우 추. 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야, 여기까지가 어간이라며. 근데 얘 어디 갔어? 이상해지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뭐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근데 변하면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불규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자, 어미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미를 붙이는데 이상한 어미들이 또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합시다. 나중에. 자, 이 어미를 위치로 보니까 끝에 있으면 어말 어미, 그 앞에 있으면 선어말 어미인데, 선어말 어미에서는 어떤 시간 표현, 시제 표현이 드러나죠. 아시라지, 겟,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높임 표현도 여기 일어나요. 높임은 어떤 걸 붙이면은 보시다, 그치? 하시다. 몰라도 괜찮아. 아직은 그릴 수만 있으면 좋아. 자, 어말 어미인데 종결 어미에서 몇 개 있다고 했니? 5개. 5개 얘기해볼까? 일반적으로 끝내는 거 평서문, 궁금한 거 의문문, 놀라는 거 감탄문, 뭐뭐 하자, 청유문, 뭐뭐 해라, 명령문. 5개 써주면 좋겠지? 평서, 의문, 감탄, 명령, 청유. 자, 굳이 이렇게 3개, 2개 나눠서 쓰는 이유는 동사는 되고, 동사는 다 되는데 형용사는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까지도 그냥 생각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연결어미는 그러면 뭐 하는 기능일까? 문장을 끝내주지 않고 종결시켜주지 않고 뭔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 전성어미는 이 전성이란 뜻 뭐라고? 전환시키는 거, 성분을, 성질을. 그럼 얘의 성질, 무슨 성질이었다고 했어요? 용어는 무슨 성질? 서술어에 쓰이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전성어미가 쓰인 순간 다른 성질로 바뀌어버려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 무슨 뜻이야? 누구 수식? 관형? 체현 수식. 그럼 얘는 체현 수식해주는 성분, 관형어로 바뀌어요. 품사는 안 바뀌는데 문장 성분이 바뀐다는 얘기야. 원래 서술어였던 친구가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처럼 바뀐대요. 그럼 얘는 부사어가 되겠죠.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는 그럼 어느 자리에 가서 쓰이니? 주어에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에서도 쓰일 수 있지 않아?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 명사형 전성어미는 그냥 그 자체로는 몰라. 뒤에 조사가 붙어야만 어디에서 쓰이는지 알아.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 자, 명사형 전성어미부터 한번 볼게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실제로 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성어미밖에 없어요. 밥을 먹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제가 기로 바꿔볼게요. 밥을 먹기가 싫다. 자, 어미 활용 어디가 됐니? 어미 활용된 거 보여? 다가 누구로? 기로 바뀌었어. 그럼 이때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쓰였구나. 자, 그 뒤에 보니까 누가 붙었어? 주격조사 가가 붙었죠.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예요. 자, 나는 똑같이 밥을 먹다 늦게 밥을 먹기를 싫어한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어미 활용 누가 됐어? 기. 근데 뒤에 조사 누가 붙었어? 을 할 때 목적격 조사가 붙었지. 그럼 이 부분은 무슨 문장 성분이 되어버려요? 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명사형 전성어미는 그 자체로만으로는 어떤 문장 성분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 뒤에 누구를 봐야 된다? 조사를 봐야 된다. 조사. 또 이제 조사가 뭔지 또 헷갈리면 안 돼. 우리 품사에서 예전에 정리했었지? 네. 쭉 정리하고 있었지? 자, 그럼 부사형 전성어미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부사형 전성어미는 이게도록. 자, 이렇게 이게도록 있다라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요 이는 혹은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이를 전성어미에서 빼는 관점도 많거든요.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굳이 넣는 이유가 그래야 편하거든. 왜냐면 명사형 전성어미 2개고 부사형 전성어미 3개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4개야. 얼마나 이거 아름답니? 2, 3, 4 2, 3, 4 몇 개였더라? 2, 3, 4 또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부사형 전성어미나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또 예문을 들어서 한번 또 봅시다. 여기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 좀 지워볼게요. 꽃이 예쁘다 라는 문장과 꽃이 피었다 라는 문장을 2개를 뭔가 전성어미를 통해서 합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합쳐줄 수 있을까? 꽃이 예쁘게 피었다. 자, 예쁘게 피었다로 한번 해볼까? 그래, 먼저 그렇게 가보자. 꽃이 예쁘게 피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어미 활용됐네요. 다가 누구로? 개로 어미 활용되면서, 자, 이 개는 요 개예요. 그러니까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부사어 무슨 역할이니? 수식해주는 역할이지? 꾸며주는 역할이지? 부속 성분에서 문장 성분 다 기억나? 자, 예쁘게 피었다. 그러니까 얘를 수식해주네. 그럼 이 자리는 부사어 자리가 돼버리죠. 꽃이 예쁘다는 원래 무슨 자리였어? 서술어였던 친구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개로 어미 활용이 되면서 피었다를 수식해주는 부사어 자리가 돼버리죠. 자, 이렇게만 쓰일 수 있느냐? 아니, 앞쪽으로 넣어볼까? 어떤 꽃? 예쁜 꽃이 피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어미 활용이 어디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어미 활용이 됐니? 다가 니은으로 어미 활용된 거예요, 이때는. 자, 그러면서 꽃을 꾸며주니까 꽃이라고 하는 명사 체언이네. 체언을 꾸며주네. 그럼 이 니은은 무슨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럼 이 자리는 관형어 역할. 자,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 4가지를 제가 이쪽에다 쓸게요. 4가지가 있어요. 은, 는, 을, 던. 4가지가 있어요. 2, 3, 4, 2, 3, 4, 2, 3, 4. 은, 는, 을, 던. 자, 근데 요 은는 을던 할 때 요 두 친구 은과 는은요 앞에 뭐 받침 여부에 따라서 그냥 니은으로만 또 쓰여요. 그럼 이러면 우리가 또 헷갈려. 지금 예쁜의 이 니은은 도대체 은이었을까 는이었을까, 이런 고민들이 또 하나 따라오게 됩니다.
뭘 것 같아? 은이었을까? 는이었을까? 은? 는은 아니야? 예쁘은? 오, 나름의 추론이 많네요. 자, 예쁘다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이제 품사를 또 한번 생각해봐. 예쁘다의 품사는 뭐니? 관용어 자리에 쓰이는 예쁘다, 품사. 구품사 생각해야 되지 또? 예쁘다. 용언 중에 하나겠네. 형용사예요. 형용사의 뜻은 뭐라고요? 형용사 상태나 성질. 그치, 명사수식 아니야. 근데 명사수식 해주지 지금. 이렇게 활용되면 명사수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선생님들이 막 그러잖아. 야, 영어 형용사는 명사수식. 선생님, 어미 활용되면서 명사수식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영어 선생님들 잘 여기 요 어미에 대해서 영어 문법이랑 다르다 보니까 달라서. 근데 형용사의 뜻은 상태 성질 맞지? 영어에서도 상태 성질 아니니? clean, 맑은 상태, 맑은 성질. pretty, 예쁜 성질. 자, 그러면 이 형용사는요, 그 상태나 성질이 언제의 상태 성질일까?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상태 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재를 나타내주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는은요, 자, 동사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먹는다. 어떤 느낌이 딱 더해져 버려? 먹다 해서 먹는다니까? 현재의 느낌이 더해져 버리지. 그치? 그럼 이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언할 어미예요. 현재 시제 나타내주는 거야. 근데 어말 어미에서도, 전성 어미에서도 이 는이 붙으면 현재를 나타내주는 어말 어미, 전성 어미가 돼버리면서, 자, 현재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의 이 현재를 나타내주는 애를 또 넣으려고 하니까 좀 배부르지 않니? 이미 난 많이 먹었어. 난 이미 현재를 나타내주는데 또 나타내주면 좀 과한 느낌이 있지? 투머치하지? 그래서 이 는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형용사와 결합할 수는 없어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는 특징이 생겨요. 그러면 형용사에서 니은이 쓰이면 무조건 뭐야? 은이야. 형용사에서는요, 다 은이에요. 그럼 동사 입장에서 한번 볼까? 그럼 동사 입장에서 먹는 중이다. 먹은 적이 있다. 는과 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 동사 먹는은 현재, 은은 과거의 시제 표현까지도 가능해요. 이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좀 어려워요. 이게 수능 문제에서도 나오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3년 뒤에 볼. 근데 이 개념이 중학교 때부터 쌓여있으면 훨씬 그냥 풀리지. 그냥 보자마자 2번이네?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자, 동사 입장과 형용사 입장이 좀 다르구나. 이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확대시켰어요, 개념을. 용언의 구조를 막 그리다가, 전성어미는 뭐에 쓰이고, 조금씩 확대되는 느낌이 있지. 자, 그러면 이 용언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 문장의 종류를 좀 배우려고 해요. 문장의 종류. 자, 이 문장은요, 무슨 문장과 무슨 문장이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어요. 밑에 한번 줄 쳐봅시다. 혼문장, 겹문장. 이미 뜻에서 파악이 될 거야. 홑이라는 느낌은 어떤 거야? 하나, 한 개. 뭐가 한 개? 주어도 한 개, 서술어도 한 개. 겹쳐진 문장이에요. 자, 문장의 기본 구조는 주어, 서술어거든? 그게 겹쳐졌어. 그러면 주어가 두 개이거나 월 서술어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주어가 두 개거나 서술어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주어, 서술어 둘 다 두 개이면 안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지.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가다.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가다. 이 문장 성분으로 한번 따져볼까? 주어 누구? 나는 주어. 서술어 먹다 서술어. 가다 서술어.
이렇게 보니까 뒤에 부분에 주어가 생략되면서 서술어가 두 번 나오지? 얘들아, 그럼 을은 뭐야? 을, 목적어. 학교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걸 안 했나 보구나.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내가 여기 썼나 안 썼나 보자. 자, 혹시 요 부사어라고 하는 요 부분 써있니 안 써있니? 앞쪽에 문장 성분 쪽에 69페이지 정도. 거기 어딘가 부사어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안 써졌니? 설명 여기서는 안 했었나? 미안해, 나쁜 놈이네. 얘기를 안 해놓고서. 자, 요 부분에서 이제 부사어를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그럼 다시 조금만 다시 앞으로 돌아오자. 63페이지, 69페이지에 자, 문장 성분이 다시 이제 문장 성분으로 돌아올 거예요. 문장 성분으로. 그럼 문장 성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 성분이란 말 자체가 무슨 얘기였니? 문장 성분. 그 문장을 잘라서 어떤 부분인지를 보자라는 거야. 그 부분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7개의 성분으로 나눠요. 문장 성분은 그래서 7개예요. 7개. 근데 예전에 2주 전에 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자, 주성분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또 하나 더 보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있어요. 들어봤지? 보어의 보자는 무슨 의미니? 보어. 뭐 해주는 애요? 뭐 해주는 문장 성분?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왜 보충해야 돼? 여러분들 왜 보충 수업을 해야 돼? 보충 수업 왜 해? 선생님들이 막 보충해주잖아. 공부를 더 잘하라고? 아니야,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잘하라고 하는 거 맞지? 잘하라고 하는 거 맞아. 보충 수업은 그러는 거야. 근데 보어는요, 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서술어 때문에. 이 불완전 서술어가 오면은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럼 불완전 서술어가 누구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국어에서는 되다와 아니다. 나는 되다. 뭐가? 나는 아니다. 뭐가? 불완전하지? 나는 대학생이 되다. 나는 중학생이 아니다. 자, 이렇게. 그런 보충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에선 비동사지. I am. What? I am. I am. 이상하지, 뭔가 뒤에가 필요하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린 보어 자리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주는 조사가 있어요. 격조사. 자, 격조사까지 한번 같이 써보자.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누가 있니? 이, 가. 서술격조사. 이다. 무엇? 이다. 목적격조사. 을. 복격조사라고 해요. 복격조사가 주격조사랑 형태가 같아요. 이, 가. 그러니까 이 이가가 쓰이면 뒤에 불완전 서술어 자리 앞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알았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주성분, 문장 성분. 자, 두 번째 이제 부속 성분인데요. 이 부속 성분에 부속이 주성분은 뭐 메인이고 중요하다라고 해서 부속 성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네들은 수식하는 성분이에요. 수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신 게 나아요. 그래서 부속 성분 두 가지가 있죠. 1인자 관형어 자리, 부사어 자리. 그래서 관형어는 누구를 수식해줘? 체언 수식. 부사의 느낌 뭐라고 잡으라고 내가 열심히 얘기했었니? 부사. 하는 일 많다. 그치? 부사. 하는 일 많어. 2인자야. 그래서 체언뿐만 아니라 수식도 해주고요.
근데 수식을 하는데 용언도 수식, 서술어도 수식해주죠. 가끔가다 체언도 수식해줘요. 관용어도 수식해줘요. 그리고 문장 전체도 수식해줘요. 등등 하는 일 되게 많아요. 이 수식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부사어를 우리가 잡을 때 하는 일이 많다라고 했잖아. 이런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부사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이 느낌을 제가 다시 적을게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빈 공간에다가 자, 부사어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사어 처리를 하면 돼요. 부사어. 그러니까 부사라는 이 단어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 이런 느낌이 있는 애들도 다 부사어 처리를 한대. 첫 번째, 대상의 느낌이 들 때. 그 대상은 목적 대상 빼고, 목적 대상 뺀 나머지 모든 대상. 목적 대상은 을 목적어죠. 이 목적어 자리에 대상 느낌이 뺀 나머지 대상. 그 대상이라는 단어는 뭐냐? 비교 대상. 비교 대상. 혹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는, 영어에서는 수요 동사라고 하는 그 수요 대상. 또 함께하는 공동의 대상. 같이 하는 느낌이에요. 자, 이럴 때 예문을 하나 써볼까? 비교. 뭘 비교해? 두 개를 비교할 때. 비교해볼까? 닮은 대상을 비교 한번 해볼까? 예문으로. 나는 엄마와 닮았다. 두 번째 문장. 나는 엄마를 닮았다. 선생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지? 근데 의미는 똑같을지언정, 자, 여기서의 문장 성분이 달라요. 일단 목적어 대상을 뺀, 그럼 얘는 목적어네. 을이니까. 그럼 이건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의미적으로 볼까? 닮은 대상, 엄마지. 닮은 대상, 비교 대상. 그럼 여기는 부사어가 돼요. 말장난 같지? 이렇게 문법은 치사하기도 해. 근데 명확해요. 그치? 엄마 닮은 거,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의미인데, 문법적으로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비교 대상은 뭐뭐와 과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부사격 조사는 제가 굳이 안 썼는데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요 부사어 정리를 하는 이 부분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나중에 쭉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뭐가 부사어에 들어가 라고 정리해 주신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요. 어떠한 교재에도 안 나와요. 내 강의에서만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건 내가 논문 보고 정리해 놓은 거라서 그래. 한 5년 전인가 서울대에서 이 부사어를 연구하시는 학자의 논문을 보니까 부사어의 쓰임이 21가지래.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건 이해됐지. 그러니까 21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순 없지. 그거 외우면은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묶어서 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럼 비교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상 느낌이 나면 부사어라는 얘기예요. 자, 수요 대상은 우리가 수요하다라는 건 주는 거지. 내가 선물을 주다.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지? 주는 대상. 그래서 누구에게 주다. 공동의 대상, 난 누구와 만났다. 와, 과가승이죠. 또는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갔다. 자, 대상의 공간, 이런 대상의 느낌이 안 들면 이제 공간의 느낌이 들면 좋아요. 공간. 자, 그 공간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의 느낌 또 공간일 거고요. 시간적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지향점, 지향하는 공간. 지양 아니야. 지양의 공간의 느낌이 들면 쓸 수는 있겠다. 그치? 자, 한번 해볼까? 장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어제는 뭐 했니? 어제에. 지향, 끝나고 어디로 가요? 밥 먹으러? 어디로? 밥 먹으러 어디 갈 건데?
공간 느낌이 들게 얘기하지. 편의점. 편의점으로, 그치? 공간 느낌. 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도 되게 많지. 힘들어. 짜증나. 근데 이렇게 한번 정리만 해놓고 2번 복습, 3번 복습만 해놓으면 이제 부사어가 여러 개 된단 말이야. 자, 수단 느낌을 들어도 혹은 방법 또는 도구 이런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부사어 처리를 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런 것들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대상 공간 수단 정도. 대상 공간 수단, 대상 공간 수단, 대상 공간 수단. 하는 일 많은 애. 자,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로 설명하고 있죠. 도구 여러분들 뭘로 필기하고 있니? 펜으로 필기하고 있죠. 이렇게 로. 뭔가 비슷하네. 뭐 에서, 에게, 에, 와, 으로. 이 정도가 부사어격 조사가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요 얘기를 이제 부사어라고 얘기했다면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문장의 짜임에서 자,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가다. 이제 학교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 공간의 느낌이 들지? 또는 지향점의 느낌이 들지? 그럼 여기는 무슨 어? 부사어가 될 거예요. 아유, 요거 설명하려고 먼 길을 돌아왔네. 자, 그래서 서술어가 2개인데 주어가 하나인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도 견문장이에요. 다시 견문장. 나는 키가 크다. 라는 문장에서도 주어 누구니? 나. 서술어 누구니? 서술어. 키는요? 키가는요? 어떤 느낌이 들어? 뒤에 조사 붙었네? 주격조사 이가야? 복격조사 이가야? 이건 주격조사예요. 왜? 되다 아니다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 주어 서술어의 느낌도 있어요. 이게 이따가 다음 주에 얘기할 요렇게 먼저 가로를 쳐주시고 키가 크다, 내가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구조이기도 해요. 문장에서. 그래서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어 2개가 나오면 혹은 서술어가 2개가 나오면 무조건 견문장 겹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문장은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뉘네요. 그쵸? 자, 견문장에서 밑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라고도 나뉩니다. 견문장에서 또 나뉘네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자, 오늘은 요 이어진 문장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어진 문장 뒤로 넘어가서 78페이지. 자, 78페이지 이어진 문장 오른쪽에다가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준으로 나눴던 도식화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또 나뉜다고? 어떤 문장이 있어요? 홑 문장과 겹 문장이 있어요. 78페이지 이어진 문장 옆에다가. 자, 겹 문장은 또 나뉘지? 이게 개념 체계 잡는 거야, 지금. 겹 문장은 어떻게 나뉜다고 했어? 아는 문장과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으로. 자, 밑에 다시 이어진 문장 여기에서 밑에 또 보니까 또 나뉘어. 뭐야 선생님,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머릿속에 딱 체계화가 돼 있어야 돼. 용어의 구조처럼. 항상 문법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자, 이어진 문장에는 또 나뉘죠. 2가지로. 어떻게 이어졌대요? 네, 대등하게. 또 어떻게? 종속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문장의 짜임에서 공부해야 되는 체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결국 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요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네. 그럼 말에서 다 느껴졌을걸? 대등하다라는 건 뭐니?
문장이 두 문장이 합쳐지는데 이어지는데 어떤 느낌이야? 대등하게. 대등하다는 건 뭐야? 비등비등하거나 혹은 평등하거나 혹은 뭔가 좀 위계가 맞는다라는 느낌이죠. 종속이란 단어는 뭐야? 종, 따르다 종자고요. 속하다 속자예요. 하나의 문장이 다른 애한테 뭔가 속해서 문장이 전개가 될 때 종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은요, 쉬워요. 문장 두 개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앞에 있는 문장이 뭐뭐한다로 끝나면 이어지진 않는 거지. 그럼 이 문장이 다로 된 종결 어미가 뭘로 바뀌어야 되니? 두 문장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무슨 어미가 쓰이면 좋아? 서술어 자리에서 연결 어미가 쓰이겠지. 아, 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요, 연결 어미. 이 연결 어미가 여기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결 어미가 쓰이면서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느낌. 그러면 주어 서술어의 구조에서 이 둘의 느낌이 대등하대요. 자, 대등하다라는 말을 전 이렇게 표현할게요. 둘을 위치를 바꿨어도요, 바꿔 쓸 수 있게끔 가능해요. 자, 이건 방법이죠. 이 둘을 바꿨어도 말이 될 때. 자, 밑에서 한번 찾아볼까? 앞에 있는 문장 누구? 비가 오고 비가 온다. 뒤에 있는 문장 누구? 바람이 분다. 자, 얘를 바꿔서 문장을 한번 써볼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라고 해도 문장의 의미가 통하니 안 통하니? 통해지? 그치? 의미가 크게 변화가 없죠? 이럴 때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애들은 이게 안 돼요.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역시도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어미가 그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쓰여요. 주어 서술어 똑같이 쓰이는데 이 두 친구가 바꿔 쓰면은 뭔가 의미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해볼까? 자, 밑에 예문 비가 온다, 비가 오다, 창문을 닫아라. 자, 바꿔 써봅시다. 창문을 연결 어미는 똑같이 써줘야 돼. 닫으면 비가 오라? 비가 오라? 의미 이상하지? 말이 이상해지지? 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없어져요. 왜?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해볼까, 위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요거 하고 잠깐 쉴게. 자,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일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것이다. 아, 이렇게 해도 말이 되네.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밑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한번 보자. 비가 와도 하나의 문장. 현장학습을 갈 것이다. 바꿔 써볼까? 현장학습을 가도 비가 올 것이다. 문장이 이상한 느낌이지 의미가 완벽하게 유지되지 않죠?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두 개 구분하기가 쉽죠? 어렵지 않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고, 자, 이때 이렇게 연결어미가 많이 쓰여요. 연결어미.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문장에 짜이면서 일단 요 이어진 문장에서 요 구조까지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판별하는지 여기까지 잠깐 정리했습니다.
뒤에 이어진 내용은 조금 더 쉬었다가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겠니? 아마도요. 아마도야. 아예 이 정도야. 또 대등하게 이어진 거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 찾을 수 있겠니? 이 정도야. 자, 여기부터 이제 그럼 이제 대등하게 이어진 거 안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도 좋지만 밑에 나열, 대조, 선택, 나열, 대조, 선택. 그럼 나열하면 대등하게 연결되는 건지 한번 또 확인해 보자. 자, 교실에 채린이가 있고 솔기가 있다. 자, 둘을 바꾸면은 되니 안 되니? 네. 되겠지? 있네. 되지. 왜? 아, 왜 누가 더 힘이 세? 바꾸면 안 돼? 자, 대조를 한번 해볼까? 교실에 누가 없니? 저기 승훈쌤이 없고 없지만 대원쌤은 있다. 자, 이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보자. 승훈쌤은 없지만 대원쌤은 있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대원쌤은 있지만 승훈쌤은 없다. 비슷하죠? 이렇게. 자, 대조가 근데 좀 별표 하나 쳐줄 포인트이긴 해요. 선택. 여기서 든지라는 표현, 우리 던지 아니에요. 이 던지는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좋았던지, 과거 회상할 때 표현이에요. 이 던지는 과거 회상의 회상 종결어미예요. 내가 얼마나 즐거웠던지, 점점점. 미안해. 종결어미, 어미라고 하자. 종결할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과거 회상 어미라고 합시다. 일단, 선택의 어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든지는 언제 쓰냐면은, 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대등적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요,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인데 우리는 영어로 한번 바꿔보자. 자, 나열, 뭐뭐하고 뭐뭐하고 영어에서 쓰면 굳이 쓰자면 무슨 표현을 쓰니? and. 대조는 뭘 써? but. 그치? 선택은 or. 자, 이렇게 영어 접속사라던가 혹은 전치사를 쓸 건데 이게 더 편해요, 여러분들은. 나열, 대조, 선택을 외우는 것보다 and, but, or 둘 중에 하나 대등하게 연결해갖고 선택하거나 대조하거나 하면 되는 느낌. 자, 이 대조의 느낌은 왜 별표를 쳤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왜냐면 이 양보 때문에 이따 양보랑 연결을 좀 시킬 거예요. 자, 이제 종속적으로 연결된 게 좀 많네. 그럼 종속적으로 연결된 것도 5가지나 된대. 근데 그 5가지를 옆에다가 전치사 한번 써볼까? 우리 원인, 이유 나타낼 때 뭐라고 하니? B로 시작하는 거 쉬운 걸로 because 뭐뭐 해서, 뭐뭐 와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조건 뭐뭐 하면 if. 의도 목적은 어떤 전치사가 쓰이니? to. 뭐뭐 하려고, to eat, to study,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자, 배경부터 할게요. 뭐뭐 하는데 ing, 뭐뭐 하는 배경 속에서 뭐뭐 하는데 내가 밥을 먹는데 누굴 봤어? 그것도 써볼까? 내가 밥을 먹는데 친구를 봤어. 바꿔 써볼까? 말 되니 안 되니? 이상해지지. 친구를 보는데 밥 먹었어.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대등하게 연결된 거 맞네요. 밥을 먹는데 친구를 봤어. 의도 목적도 한번 써볼까? 밥을 먹으려고 편의점에 갔어. 편의점에 가려고 밥을 먹었어. 이상해지지 내용이. 자, 조건.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배가 부르면 밥을 먹어.
돼지도 아니고 배가 부른데 또 먹으란 얘기네. 달라지죠? 아서 어서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니까 밥을 먹어. 이상해지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쉽게 우리가 전치사나 접속사를 연결시켜 주면요, 오히려 여러분들 외우기가 좀 더 편해요. 혹은 내용 잡기가 더 편해요. 자, 이 양보라는 단어 혹시 양보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양보해주다. 양보했어요. 맞아. 뭐가 뭘 양보한 거야? You're first. 양보했지? 해봐. 설명해봐. 내가 양보할게. 양보는 양보는 본인을 희생하면서 남에게 좀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양보라고 생각을 하잖아. 문장에서 그런 게 있다고? 문장이 희생을 한다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양보라고 해요. 자, 우리 이 양보부사절 혹은 양보절 우리 전치사 쓰지 않니? 뭐라고? 양보구문. 양보구문 할 때 우리 전치사 뭐 쓰지 않아? 얼도, 이분도 들어봤어? 양보부사절이라고 쓰지 않니? 양보절? 자, 얼도 혹은 이분도 해석은 어떻게 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대로 한번 써볼까? 비록 밥을 먹을지라도 미안해요. 밥을 먹을지라도 빵도 먹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의 관계, 앞에 있는 문장과 얘를 바꿔 써볼까? 비록 빵을 먹을지라도 밥을 먹을 거야. 내용은 좀 달라지죠, 바꿨을 때. 그럼 바꿨을 때 의미가 변한다는 거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대등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바꿔 썼을 때 누가 누구한테 양보를 했냐면은, 자,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메인이 돼야 돼. 항상 이 문장은 자기가 메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 근데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니까 누가 메인이 되는 느낌이니? 그렇지, 빵 먹을 거야가 메인이 되는 느낌이죠. 그럼 이 메인의 자리를 누가 양보한 거예요? 앞문장이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양보절, 양보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이 되는 부분을. 근데 뭐뭐일지라도 라고 쓸 때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없거든? 근데 이렇게도 쓴다? 밥을 먹었지만 빵도 먹을 거야. 자, 의미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썼을 때 누구랑 헷갈리냐면, 아까 누구랑 연결시킨다고 했어? 대조. 승훈쌤은 없지만 대원쌤은 있어. 자, 이 두 부분에 이 지만이라고 하는 공통의 표현이 들어가는데, 바꿨을 때 이게 의미가 되고 안 되고가 있다? 자, 분명히 승훈쌤은 없지만 대원쌤은 있어. 두 개 바꾸면 어떻게 돼? 대원쌤은 있지만 승훈쌤은 없어. 의미가 괜찮죠? 빵도 먹을 거야. 자, 밥을 먹었지만 빵도 먹을 거야. 빵도 먹었지만 밥을 먹을 거야. 내용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같은 표현이지만 얘는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얘는요, 대조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오히려 이때는 영어 전치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국어를 공부하는 거니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 근데 이렇게 영어 공부하든 외국 국어를 하든 비교 언어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 둘을 비교해서 딱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비록 밥을 먹었지만 빵도 먹을 거야. 이 뒤에가 강조되는 느낌도 있어. 자, 사실 이 대조도요, 똑같이 한번 써볼까? 대원쌤은 있지만 승훈쌤은 없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첫 번째 문장 스물쌤은 없지만 대원쌤은 있어. 어디를 강조해주는 느낌이니? 이 느낌. 자, 뒤에 문장은요? 대원쌤은 있지만 스물쌤은 없어. 어디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이니? 뒷부분이 강조되는 느낌은 있어요. 이 대조를 할 때도요, 우리 대조를 왜 해주냐면, 특히 문학에서 뒷부분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바꿨을 때, 약간의 그 강조 부분이 달라지는 느낌은 있어. 그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진 않지. 그치? 자, 그래서 요 강조되는 느낌은 달라진다. 그리고 뒷부분이 좀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여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나열대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하게 연결되는 접속사들 연결해주면 되고,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원인, 조건, 의도, 양보, 배경. 근데 영어로 그냥 써준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또 써봅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뭐 있다고? 영어로 해볼까? 영어가 더 쉽게 나올걸? and, but, 오, 그래 바로 나오네. 한국어로 바꿔볼까? 나열, 대조, 선택. 오히려 주춤하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영어가 더 편하다고 했지? because, if, to, ing, although. 자, because, 이유, if, 조건, to, 의도, 목적, ing, 배경, although, 양보. 이렇게 5가지 체계. 이게 다 연결 어미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네. 여기까지 조금 더 들어오니까 한 발자국 더 들어오니까 좀 어렵지.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네들도 섞거나 얘네들 섞었을 때 구분 가능하냐? 우리 구분 가능하지. 앞부분은 이어진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대등한지 종속적인 거는 두 개를 바꿔보면 되는 거고, 뒷부분이 구분 가능하냐? 영어로 주겠니? 한국어로 주겠니? 한국어 연결 어미로 주겠지? 그걸 뭘로 바꿔보면 돼? 영어식 표현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구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 어미를 가지고 이제 그 어디에서 용언에서의 연결 어미가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관점이 생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79페이지 보면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구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위치를 바꿔도 여기 같이 주셔볼까? 자, 위치를 바꿔도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위치를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두 문장을 먼저 분리해내고 둘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위에서도 나연이가 오고 주연이가 왔다. 대등 중에서도 그러면 이건 뭐니? 대등 중에서도 우린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다. 뭐뭐하고 뭐뭐하다. 뭐뭐하고 영어로 and 나열이네. 자, 나연이가 와서 여기도 앞문장 나연이가 오다 주연이가 왔다. 자, 그럼 이 선은요 대등하게 아니 종속적인데 종속 중에서도 와서 뭐뭐했다. because, 이유,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를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3 수준의 지금 지식은 아닐 거예요.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생각보다 별거 없지. 근데 하고 나니까, 그렇지? 요 부분도 좀 중요해요. 우리 혼문장이랑 격문장 썼을 때 약간의 효과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자, 밑에 보자. 격문장이니 혼문장이니? 밑에 격문장이지? 이거 격문장인데 서술어만 동그라미 쳐볼까?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 눈물이 흐른다. 와우, 4개의 서술어가 쭉쭉쭉쭉 더해진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자. 그 사람이 생각나서 눈물이 흐른다. 랑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 눈물이 흐른다. 랑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뭔가
표현의 뭔가 뉘앙스적인 측면, 뭔가 그 이상의 뭔가 효과적인 측면, 느낌적인 느낌은 다르지. 그 느낌적인 느낌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견문장으로 표현하면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네요.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자, 나처럼 홈문장을 연속하여 사용하면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게 장점이죠. 자, 각각의 장점들이 있네. 그쵸? 각각 장점. 뭔가 논리적으로 말을 조리 있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담을 때는 견문장. 아니,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홈문장. 밑에 한 번 더. 그럼 단점은? 여기 단점이 있네. 장점이 있으나 논리 관계가 홈문장은 명확하지 않아요. 홈문장으로 쓸 때는 명확하지 않아요.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관계가 별로 안 잡히지.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건지, 혹은 바람이 불고 나서 끝나고 나서 비가 내리는 건지, 바람은 불지만 비가 내리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결성이 떨어져요. 이게 단점이에요. 홈문장의 단점. 자, 견문장도 복잡해. 그래서 글이 복잡해져. 의미 전달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자, 이 견문장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우리는 이 견문장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어렵냐면은 나중에 독서 지문 혹은 우리가 비문학 지문이라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막 긴 글 나오는 거 있잖아. 그때 이 견문장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견문장 처리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견문장 처리 방법은 내용이 아주 복잡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뭘로 바꿀 수 있어? 단문장으로, 홈문장으로 다 바꿔서 내용을 좀 정리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방법을 익히는 게 이 모의고사, 나중에 독서, 비문학 이런 데 더 나아가서 수능의 영역인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느낌이었지, 1학기 때 보니까. 그러지 않니?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되게 어렵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고2나 고3 지문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읽기도 싫어질까? 왜? 문장이 견문장으로 줘서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렵게 되는 문제가, 요 시기의 문제가 가장 지문이 어려워요. 왜? 지문을 가장 복잡하게 내줘서. 그래서 이 견문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견문장은 되게 복잡하구나, 그걸 우리는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독해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독해력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휘력도 들어가고 이해력도 들어갈 건데, 이런 독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견문장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문장에서 서술어 구분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끊으면서 읽어주는 연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또 연습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